토론자의 질의에 대해서, 그다음에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네, 우선 답변을 해주시죠. 네, 그 정종화 교수님 말씀하셨던 케어 매니지먼트를 기관에서 하는 거와 그 다음에 건보공단에서 하는 거, 이거는 사실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또 그런 문제의식을 같이 전해주신 것 같은데요. 케어 매니지먼트는 건보공단에서 할 수 있는 케어 매니지먼트와 기관에서 수시로 케어 매니지를 해야 되는 거는 좀 다르다. 근데 둘 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재가 기간이 지금도 이용자에게 맞춰서 스케줄도 짜고 인력도 배치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서비스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보공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수시 대응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관에서의 서비스 책임을 지고 케어 매니지먼트를 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이제 연결해서 유병 선생님이 통합이냐 연계냐라고 말씀하셨고 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의료는 연계를 한다라는 원칙이 장교양 법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재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원래 재가 기간이 서비스로 우리가 지금 방문 요양 이렇게 주야 간보가 되어 있지 기간 단위로 사실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가 기간은 여러 지금 재가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을 장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간호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 간호 서비스가 의료의 이제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일본도 사실은 이제 소규모 다기능의 경우에 간호형이 있고 간호가 아닌 형이 있는데, 그러니까 간호가 뺀 이제 주야간보랑 방문요양이 같이 있는 이제 다기능형이 있는데. 간호가 붙냐 안 붙냐는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간호사를 이제 채용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고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이 통합재가 모형을 꼭 간호가 필수적으로 지금 거기에 결합돼야 되느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믹스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공급 체계의 문제냐, 제도의 문제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공급 체계의 문제라는 것이 공급자의 탓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단 이 공급 체계가 단종으로 되는 것들이 주류화된 것 자체가 사실은 정책과 제도가 그 방향을 잘못 견인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복합제가 기간화되는 것이 지금 케어 매니지먼트가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신규 시설 진입이나 그 다음에 우리 앞으로 재지정 이런 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바로 전환이 어렵겠지만 단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그런 것에 있어서 정책적인 지원은 수가가 됐든 정책적으로 지원이 어떤 측면에서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인력 운영 배치는 아까 김미경 센터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것에 대한 서로 오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은 분리가 되어 있지만 그거는 인력 운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기관이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그거는 고용 안정을 기반으로 해서 운용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만 사실은 이용 가능한 권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민간기관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지금 이 민간기관 전체 공급체계 재편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동의가 되고요. 그리고 의료는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김미경 센터장님의 이제 말씀은 일단 그 통합재가를 여러 가지 여러 차례 지금 이제 그 시범사업과 예비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수시 대응이 거점 서비스로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시 대응이 아니라 제가 공공주체는 거점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야간 대응이나 그다음에 거기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수시 대응이라는 건 어쨌든 이용자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말하자면 서비스 믹스를 바꾸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기관과의 협의하에서 수시 대응이 일어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통합재가 정책의 목표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간호 인력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도 쉬는 시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춤 서비스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제 3가지 종류의 서비스를 무조건 일정 정도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제적인 것들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일단 그래서 저는 사실은 통합재가 급여라는 거랑 복합재가 그냥 재가 서비스라는 거랑 이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합재가 기간화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용자 맞춤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믹스할 수 있는, 지금 현재와 마찬가지로 단종의 서비스의 수가나 인력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용자 맞춤으로 기관이 주도가 돼서 사례관리자로서 이거를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면서, 케어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용자 맞춤으로 수시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춘다라는 의미고, 통합재가 급여는 말 그대로 월정액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제 중증이나 아니면 독거 같은 경우에 특히 정말 기관이 책임지고 말하자면 정액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서비스를 디자인해 주는 거잖아요. 좀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공급 체계가 복합재가 기관화되고, 그리고 통합재가 급여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통합재가 급여, 그다음에 방문 요양 그다음에 단종의 그런 서비스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게 되게 많고요. 한 분은 리포트를 쓰셨어요. 리포트를 하는데 지금 제가 읽기는 그렇고요. 좀 우선 마이크를 좀 하고, 제가 30초 제한하고 이제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공청회를 하면 너무 이렇게 너무 왔다 갔다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질문했던 내용만 핵심적으로 주로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석재훈 교수님 이렇게 하니까, 제가 호명을 하면 손을 들으시고 소속을 발표하시고 정말 여기에 썼던 간편한 내용만 하고, 제가 시간이 길어지면 제한을 두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사랑재가복지센터 대표 이행순 선생님이 석재훈 교수님한테 질의를 하면 석재훈 교수님은 또 간단하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석재훈 교수님 발제를 좀 일찍 끝내주셔서 우리가 무려 시간이 이렇게 많은 토론회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5, 6년 교수 생활하면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침착하게 좀 하고, 화가 있으신 분은 좀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고, 그래서 좀 톤을 낮추셔서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어나셔서 좀 질문을 해주세요. 네. 교수님께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현재 통합재가를 하고 있는 기관 수가 전국에서 몇 개 기관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 얘기를 하세요. 여러 가지 질문을 네.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 통합재가를 하면서 결과는 어떤 형태로, 결과가 좋은 것도 있지만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교수님은 장점만 얘기하시니까 저희는 과연 단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 그리고 중도에 포기한 기관들이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저 역시 통합재가 시범사업을 했던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좀 질문을 박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모범 질문. 네,
제가 사실은 뭐 행정부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 지금 11개 기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2차는 조금 더 확대한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기관으로 지금 축소가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장에서 그만큼 관심을 덜 받고 있는 거고, 그만큼 현장에 관심이 떨어진 이유는 통합재가를 할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단점은 통합재가가 지금 아까 그 경직적으로 그것들을 기준들을 맞추는 것이 기관 입장에서는 전혀 그 통합재가 급여를 해서 취지는 좋지만 그 부분을 맞추는 게 어렵고 그만큼의 어쨌든 기관에서 메리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풀어야지 정책적으로 좀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진한 부분은 이따 끝나시고 석지영 교수님한테 네, 앉으시면 죄송합니다. 네, 다음은 백형기 과장님한테 비지팅 엔젤스 구로 개봉 지점 김상일 센터장님 어디 계세요? 그럼 나가셨나요? 질문 하고. 네, 그러면 다음은 대전 예명 주야간 보호센터 시설장이신 서복희 선생님. 여기 이쪽에. 이쪽이요. 네. 그러면 백형기 관장님. 대전에서 왔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방문요양 주간보호 공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주간보호가 가장 힘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유병성 센터장님과 송종화 지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요, 굉장히 현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쓴 아까 유병성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합재가를 120%에서 지금 150%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없는지, 다시 전환할 수 없는지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도 맨 처음에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지금 2015년도에 개원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3개월 뒤에 수급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급자는 같이 살지 않고 1시간 거리에 있는 그런 수급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독거 아닌 독거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문요양이 굉장히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문요양 시설을 제가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등급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침을 어르신들이 못 해 먹으니까요. 네, 질문만 해주시죠. 그래서 그겁니다. 120%에서 지금 150%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거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고유가 시대에 주야간보호센터는 피부로 와닿습니다. 830원이 웬 말입니까? 박수 좀 쳐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는 소상공인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도 못 받습니다. 왜냐?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출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 신용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왜? 어려워서요. 지금 그리고 주 5일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종사자들은. 저희들은요 주 5일제 못하고 시설장들은 지금 현재 1년에 몇 개죠? 이걸 5개에서요 10개로 늘어났어요. 어쩐 일이세요? 10개. 자, 여러분들은 지금 교수님들 1년에 연차 몇 개십니까? 우리 시설장들 10개입니다. 박수! 네, 마무리 해주시죠. 네, 너무 이것도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됐습니까? 거기까지? 예. 네, 이것만으로도 다시 한번 지금 6개월 되셨다 하니 지금 제가 아실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선 1번 말씀드리면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그 120% 저희가 150%를 특별히 가산을 하다가 지금 한도를 120%로 작년에 장기요양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150에서 120으로 줄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거는 주야간 보호시설이 워낙 굉장히 영업이 안 되고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보기에는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다시 160으로 올린다 이런 거는 뭐 정말 주야간 보호시설이 뭐 정말 다 망해가는 또 그런 상황이 만약 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영업을 해봤는데요. 네, 죄송한데요. 저희가 패널이나 이런 것들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개별적으로 어려움을 저희가 다 하나하나 감당할 수 없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주야간 보호시설 전체 영업 이익률 그런 거 다 보고 있는데 현재는 그 150을 다시 150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송영 서비스 수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셨는데 유가가 지금 많이 올라서 지금 힘드시다. 그건 저희도 지금 인지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연차 10개 문제. 이거는 제가 운영과랑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뭐 소상공인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저희 과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중소기업이나 그쪽 상황이라서 제가 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 저기 자세한 거는 저기 연락 보건복지부 우리 과장님한테 연락을 주시고 여기 가시기 전에 가서 좀 얘기를. 다음은 저기 성북구 석간동에 와사랑 의사랑 재가센터 좀 필기체로 쓰셨는데 또 어디? 네, 저 끝에서 계시네요. 네. 짤막하게 해주셔야지 이게 지금. 네. 예, 다사랑 재가센터에서 온 대표 김도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질문을 석재은 교수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통합 재가 정책을 실시하는데 주야간 보호센터 중심으로 통합을 앞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하신 주야간 보호센터와 통합 재가를 하시고 계시는 우리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주야간 보호센터 기간보다 방문 요양 재가센터 기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방문 요양 센터들이 앞으로 주야간 보호센터를 시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의무화 된다고 하면 의무화는 언제쯤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냥 일단 뭐 장기요양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이고요. 제가 일단 뭐 이 정책이나 공급체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뭐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복지부가 전적으로 수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얘기를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실은 정부가 그런 정책 방향을 확실하게 표명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말하는 것이 그렇게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저는 장교양 정책의 발전 방향 속에서 공급 체계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라고 저 나름대로의 이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 방문요양센터가 그야말로 이제 3배 이상 많은 게 맞죠. 주야간 보호센터보다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건 재가 기간의 표준 모형 자체가 복합재가 기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지금 전체 재가 서비스의 그 이용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인프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가 기간의 표준 모델로서의 복합 기간화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어떤 로드맵으로 어느 순차에 걸쳐서 될 수 있을지는 현장과의 또 조율이 필요하고 현실적인 정책 설계가 또 복지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연구자이니까요. 네. 네, 그러면 그 개인적인 거는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데 이메일이나 이런 데에서 좀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제안해 주세요. 그리고 학문적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현장의 어려움은 정말 제자들도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시간을 좀 빨리 진행해서 다음은 우리 백현기 과장님한테
안산 주야간보호협회 차요한 선생님. 네. 예, 안녕하세요. 저도 주야간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저도 주야간보가 저희 방문요양을 경기도 내에서 남부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아까 그 한도 범위를 이제 뒤에 저희 대표님께서 150%에서 120%로 이제 낮춘 거에 대해서 이제 백경기 과장님께 문의드렸는데 이제 120%에서 150%로 증액에 현재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현재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한 예산이 이제 정부에서 부족해서 그런 건지 왜냐면 이게 통합재가로 갈 때 이게 예산이 부족하면 사실 서비스의 질도 낮아지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점점 운영에 대한 부분이 힘들어지는데 자꾸 이제 비용만 낮추고 지금 120%인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100% 뭐 또 이런 얘기도 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운영하는 부분에서 되게 불안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이제 의원님들이 다 가셨는데 요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제 과장님께서 그리고 이제 주야간보 같은 경우는 저기 노유자 시설을 또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에 장애인에 관련된 주차장이라던가 그리고 뭐 안전손잡이 엘리베이터에도 장애인과 관련된 이런 뭐 멘트라던가 또 이렇게 점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없는 거를 이제 다 공사비를 들여서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장애인 주차 표지는 저희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빠져 있어요. 근데 그 법령이 이제 편의증진법이라는 법령에 속하는데 그 법 개정이 2012년이 아마 최종 개정 연도로 알고 있거든요. 2012년이면 지금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주야간보 개수도 턱없이 부족했고 노인 요양시설만 주차 표지 질문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 노유자에 대한 어쨌든 공사 비용을 들였는데 주차 표지는 이제 제공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부분과 이제 노인 장기 요양 그 한도 범위가 이제 120%로 주는 거에 있어서 예산 부족 때문인 건지 어쨌든 뭐 전반적인 이제 시설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주차 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요양과에서 결정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건복지위원 또 의원님들이나 어쨌든 뭐 입법부에 좀 건의를 해주셔서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150%를 올렸던 건 원래 100%를 한도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150까지 올렸던 거고 그거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다시 50을 다시 120을 낮춘 거고요. 결국 말씀하신 대로 정말 100으로 가야죠. 언젠가는 그게 당연한 거죠. 정상형으로 가야죠. 지금 저희가 한도라는 걸 정한 등급별로 다 한도 정해놓은 거고 지금 시설 수가와 제가 등급에 한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맞춰 나가는데 요거만 예외적으로 좀 올려놓은 거고 다시 그건 정상화돼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뭐 보험 재정이 부족해서 내린 게 아니고요. 그 여러 가지 전체적인 다 재원에 맞춰서 진행되는 거고 그 뭐 수가가 낮아지셨다고 하시는데 수가는 지금 계속해서 그래도 저희가 같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20%도 지금 2년 연속 지금 저희가 20% 국고 지원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말씀하신 그 장애인 주차 표지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장애인 권익점과에서 이건 담당하고 있고 이건 법 개정사항은 아니고 사실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인데요. 저희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받아주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쪽 과에서는. 근데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지자체에 건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아니 이거는 디스커션 시간이 아니고 질문의 시간이고 답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하려고 해도 예, 말씀하신 대로 권익점과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기 우리 집 요양센터 신설장님 이름은 밝히시지 않았는데, 네, 우리 집 요양센터, 네, 간단하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의 우리 집 요양센터 손흥경입니다. 예, 그다음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동거가족은 정부에서 주관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기관을 통해서 돈이 나가잖아요. 그건 기관을 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 해야지 뭐 엄청나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동거가족은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부에서 관리를 해야지. 그걸 가족인 요양보호사 말씀하시죠? 예, 가족 요양보호사. 네, 가족인 요양보호사 지금 아니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질문 끝나셨습니까? 아니 지금 질문 하세요. 예. 아니 질문이 아니고 왜냐면 우리가 저도 방문 요양을 하거든요. 근데 그 가족 요양을 어떤 TV에서 선전을 해가지고 돈 얼마를 주겠다. 그러면 저희가 해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돈에 대한 제재를 해주든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견의 차이는 있고요. 네, 그럼 예. 석재영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우리 과장님도 대답해 주시면. 네, 회장님, 네. 네, 잠깐만 조용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지금 어떻게 굉장히 지금 많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런 것들에서 가족이 요양보호사 제도를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족에 의한 요양도 필요한 상황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아마 사회적 보험이다. 그리고 아까 그 발제에서 석재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사회 재원이 들어가고 사회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지금 그 모니터링 과제가 없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 3차 기본 계획을 만들면서 지금 가족인 장기 요양 보호사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좀 고민하고 있고 전문가들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석재영 교수님 얘기 어땠나요? 네, 뭐 사실 뭐 여러 이견이 있겠지만 저도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아까 공적인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그 건보공단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안산시 주야간 보호센터장님 최영순 선생님. 네, 저기 질문만 하시면 우리 갈 길이 좀 있어가지고. 네, 안산에서 주야간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최영순입니다. 아까 질문 드린 거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냥 간단히 요양원에서는 그 주차권, 장애인 주차권이 사실은 발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운영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만 피부에 와닿는 부분은 장애인 주차 시설을 해놓고 저희 건물에 저희에게 주차 시설 한 개만 줍니다. 그런데 그걸 줬는데 우리가 장애인 시설 해놓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할 수가 없어서 부근의 아파트에다가 지금 차를 다 주차하고요. 또 급하게 앞에다 대서 주차를 하면 또 딱지를 떼요. 무궁무진하게 뜹니다. 지금 그 부분을 보충으로 제안을 해주시든지 또 뭐 개선을 해주셔서 어쨌든 주차권을 요양원은 사실은 매일 차를 태우지 않아요. 주야간 보호는 아침 저녁으로 통합합니다. 그러니 네. 제발 그 주차권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아까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또 권익위원회랑 다시 한번 얘기해가지고 말씀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저기 여기 어디에서 얘기는 아니고 서금숙 시설장님. 여기서 보시니까 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들 한 말씀을 하시려고 오신 것 같아요. 통합조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저희도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어요. 현재 요양 목욕 주간목까지 같이 하고 있는 시설인데요. 제가 왜 통합제가 여기까지 쫓아올랐을까? 그 이유는 소규모 시설 여기 80% 이상 되는데 그분들이 과연 이 통합제가 정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가? 왜 정부는 처음부터 민간 기관을 끌어들여갖고 이만큼 1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만큼 올려놓으셨는데 지금에 와서 준공공화를 하겠다고 공공해야지 이것을 잘할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민간 장교양 기관들이 이 복합재가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을까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복합제가 기간화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지금 아까 기간 현황에서 보듯이 저희 수급자, 그러니까 수요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책 수요에 비해서 기간 수가 굉장히 많고, 그걸 단순히 나눠 보면 굉장히 그 한 기간당 이용자 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영이 다들 빠듯하시고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가야 될 좀 더 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장교양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전체적인 방향에서 보면 이렇게 소규모 영세화된 기관 공급자 중심으로는 서비스 질을 한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키기 어렵다. 그리고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가 어렵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진단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미 정부의 정책대로 이렇게 공급자로 참여하신 분들을 어떻게 그 다음에 우리가 세운 정책의 목표대로 끌어올려서 내지는 조정해서 이쪽으로 이제 전환을 시킬 것인가는 굉장히 경과적인 아마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정책 지원도 있고 유인도 있고 그 다음에 정책 그걸 청사진을 해서 자체적으로 그거를 또 준비하시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사실은 공급자만을 보고 정책을 할 수도 없고, 뭐 이용자 지금 가장 좋다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바로 이렇게 끌고 가기도 어려운 조정과 균형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재인 교수님, 저희는 네. 질문을 제가 질문한 데서 답변이 답변이 끝났는데 아니라 저기 질문하세요.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기어이 한마디 하고 갈랍니다. 네. 왜냐하면 석재인 교수님은 지금 잠깐 설명을 하시는데 제 얘기 입 들으세요. 닫아주세요. 저도 발언권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마이크는 아니요, 이따 저 개별적으로 맞습니다. 하세요. 죄송합니다. 네네. 왜냐면 지금 죄송한데요. 발언을 질문을 해서 하세요. 저희 핵심을 패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핵심을 좀 요약해갖고 간료하게 우리가 알아먹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라고 요청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간단하게. 저 얘기 들으세요. 전라도에서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네. 저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회의실에서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저는 반대자 입장에서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토론의 주요 핵심이 통합재가를 공공에서 해야 된다는 핵심이요. 그 핵심에 내가 찬성해서 오신 분은 없었을 거예요. 다 아니다. 현장 의혹 다르다. 여기서 뭔가 대안을 찾아보고 싶어서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까지 일반인도 하면은 질이 낮아진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96% 서비스 만족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거 답변해주세요. 저는 통합제가 급여를 지금 복합제가 기간화되는 그 기간들이 공공기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주제 발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통합제가 아니요. 거점 통합제가 센터는 지역마다 권역별로 그런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나머지 그 거점의 그 기관마다 지역마다 권역별로 한 군데 있는 거 말고는 지금 현재 기관들이 복합제가 기관화 되어야 된다고 오해를 하신 거라는 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나머지 질문은 거의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질문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요. 서울에 자료에 다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믿음 제가의 윤미연 선생님.
네, 질문이 간단하네요. 저는 전주 믿음제가에서 김미연 센터장입니다. 방문여왕 인건비 말을 했었는데요. 그거 이전에 케어링은 지금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백경기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개인이 하는 거지. 그 케어링 서비스는 어떻게 지금 현재 수행이랑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방문요양에서 인건비 비율이 86.6%고 지금 현재 13.4%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이 적합한지 보건복지부한테 전체적으로 대표해서 얘기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담당자가 누구시라고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당황해서. 아니 케어링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 지역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주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본부는 서울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그게 유인 알선 행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지금 민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법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면은 방문용 인건비 비율에 대해서 잠시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인건비 비율이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필수사항입니다. 그렇게 모르고 계세요? 의무사항입니다. 방문요양은 13.3% 네, 가지고 6개월 되셔서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13.4%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할 수도 없지만 86.6%가 아니라 저희 인건비를 드리고 있으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5%, 7%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센터장 월급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인건비를 주고 나면은 사대보험과 퇴직금을 적립하고 나면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저희 현금을 다시 지입하고 다시 꺼내는 입장인데 저희가 먼저 월급을 지급을 해요. 그래서 그 월급을 가지고 다시 집어 넣어야 되는 환경이 오기 때문에 근데 그 현장을 전혀 모르고 방문요양센터만 늘려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 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통합을 얘기한다는 것이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맞습니다. 제가 장기요양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도 모르고 지금 석재현 교수님, 정종화 교수님은 전혀 모르고 어떤 글로벌이라는 단어만 알고 계시는지 일본과 영국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요 교수님들이 그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외국 거 들어오면서 외국들이 사회복지가 다 실패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자는 거예요. 한국 문화가 있는데 왜 일본 문화를 친일파이십니까? 정말 이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 거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네. 한국 문화로 우리 네. 어머니 시대, 우리 아버님 시대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분 정도 했는데 다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그 종합적으로 하고 창원시 이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오신 분 있었어요? 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제 토론회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산에서 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앞에서 다 선생님들이 하셨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본인 부담금을 노인 돌봄 쪽에서는 다 공제를 하고 저희가 이제 받는데 누누이 제가 매해마다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지금 그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본인 부담금 때문에 지금 아까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셨듯이 서비스 질을 이야기하시는데 서비스 질보다는 본인 부담금이라는 이런 가지 해결이 되고 나면 서비스 질을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본인 부담금도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우리 민간 그 업체들 보고 뭐 서비스 질이 아직 안 좋다니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거부터 해결되고 나면 서비스 질 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걸 제가 지금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 본인 부담금을 사실은 노인돌봄 쪽에서는 다 공제를 하고 3만 원인데 그걸 공제를 하고 나오는데 그죠? 근데 우리 저 장기요양 기관들만 본인 부담금을 기관 쪽으로 다 부담을 본인들한테 받게끔 돼가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설명드리면 노인돌봄 쪽은 예전에는 선납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요양 혼합이라서 그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이영식 대표님 평강 방문 요양 간단하게 지금 끝나야 돼 가지고요. 네, 핵심만 말씀해 주시고 여기 무슨 예, 그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저희가 장기요양 이 방향성이 통합제가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저는 전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이 방문요양을 이제 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방문 간호나 방문 모욕은 수급자의 한 1에서 2% 정도입니다. 전체 우리 협회나 이렇게 이걸 들어보면은 1 내지 2%인데 1 내지 2%를 위해서 이 방문 간호, 방문 모욕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만 이 방문 간호, 방문 모욕을 공공에서 좀 운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장님 2개 정도 더 질문 남았는데 더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네, 그러면 경남 지부의 추한희 센터장님 보고서 제출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남 지부 추한희 센터장입니다. 저는 지금 질문 냈던 것처럼 이 통합제가가 보건복지부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독자적으로 낸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정책을 그대로 따서 지금 내놓은 것이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 통합제가를 도입을 하게 된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안경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중앙정부가 주체가 아니라 우리 지역 특성에 맞춘 지역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알다시피 저희 도시 지역과 시골 지역은 완전히 시스템 제도가 틀립니다. 근데 그거를 중앙정부에서 그 시골 제도의 그 정착 문화를 전혀 알지 못하면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통합제가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통합제가를 정책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된다면 지역 시스템으로 돌려야만 지역이 가장 잘 어르신들과 센터들의 또 공생관계와 어려움을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장기요양 어떤 정책이든지 지금 이 정책 자금의 조달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거를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 정부가 선시명으로 세수를 축냈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 예산에서 지원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고요. 안 된다면 건강보험을 올리자고 할 텐데 보험을 부담하는 자녀 세대들이 선뜻 수용을 해줄지도 의구심이 됩니다. 아마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통합하는 것으로 세워나가는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통합하는 것으로 규모를 이끌어가는 이제까지의 발생하지 않았던 오버헤드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된다면 정부에서는 현장 조사라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각 센터들을 털어가는 것이 목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이름을 적으신 분들 중에서 지금 한 명은 공통으로 질문을 해주셔서 마지막은 이제 그 거시적인 차원에서 행복 딥북 제가복지센터 이한현 센터장님이 얘기했는데 이제 전체적인 올바른 정책 제안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거를 했거든요. 이한현 그거는 여기 회장님한테 상의해 주세요. 저는 자장의 역할만 하고요. 저는 여기에 이렇게 조금 조속히 네, 여기 장기영 근무하시는 대표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네,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통합 서비스는 이런 실패작입니다. 제가요 독일하고 내 개인 돈을 들여가지고 독일하고 일본을 내가 방문해서 저는 요양원을 하자도 않는데 여기 장기영은요 제가가 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에 있거나 요양원에 있어도 와서 집에서 재가는 센터를 1등급, 2등급도 하고 있습니다. 욕창? 요양원에서 욕창을 놨을 수 있습니까? 저는 욕창 100% 놨습니다. 여러분 재가 센터가 얼마나 활용하고 하면은 얼마나 그게 꽃인데 무슨 그 통합이야. 여기는요 저는 간호사가 필요하면요 전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보람이 병원 성모병원, 양리병원 4군데, 5군데를 협약서를 제출해서 간호사들 필요 있는 대로 해요. 그게 작년 그 돈이 아니에요. 거기서도 지금 그거는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고 이런 장려형은 장려형 혜택을 받게끔 해야지. 무슨 그 간호사요.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하면은 아주 혈압만 재고 가요. 이런 변화점은 지금은 동사무소 간호사가 다 있습니다. 그때 요청하면 100% 와서 해줍니다. 그런데 무슨 이게 통합 무슨 그리고 우리 석재근 교수님 같은 분은 연대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좀 있어서 현장에 있는 지금 나온 분들 중에서 토론자 여러분들 다 얘기했었는데 짤막하게 또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보험료를 어떻게 충당하시냐 말씀하셨는데 보험료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 지원금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나는 의료급여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한 9월 달이나 8월 말쯤에 건강보험료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 장기요양보험료가 결정될 것이고요. 그거는 지금 저희 장기요양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 고객단체가 모여가지고 치열하게 논의를 거쳐서 보험료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합제와 관련해서 도시와 농촌 차이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통합제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의 문제랑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통합제가의 문제를 좀 판단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방문가는 목욕은 공공에서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고 본인 부담금 수납 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이건 좀 더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본인 부담금 체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약간 실무적으로 본인 부담금 수납 방식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방문 요양 기관들이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 계속 주시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 듣고 지금 저희가 계속 수가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때 이게 실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뭐 패널을 조사한다거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아마 현장에서 느끼면 더 어려우신가 봅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수가계랑 다시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참 오늘 이렇게 뜨거운 공청회는 저를 처음인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질문지도 말고 짤막하게 질문보다는 이제 코멘트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파란 옷, 네.
네, 어떤 분에 대한 성토가 아니라 의견, 정책적인 제안이 될 수 있고, 아니 이쪽 분이요, 왼쪽 파란색, 그다음에 까만색.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아니 마이크 없어도 됩니다. 네, 그래도 전달해 주세요. 과장님께 여쭤봤던 게요. 저희가 무분별하게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와서 센터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정책이 바뀌지 않고서는 저희 센터들이 늘 어린 상태에서 어르신들에게 가장 좋은 삶의 질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건강보험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해 주시고요. 좀 인격적으로 저희를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박 4일이라는 현장 조사를 통하여 센터 내에서 조사를 할 때는요, 어르신들의 안녕을 기원한다 얘기를 하면서도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각 방에 그 기관들에 나와가지고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씩 2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요양보호사나 선생님들이 4명, 5명인 경우에는 인력이 2명이나 빠져버립니다. 저희도 조사를 받을 때 어르신이 행방불명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송영 시간에 끝나지 않고 끝까지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아니란 거는 건강보험센터에 직접 와서 조사를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못 간다 그랬습니다. 직원들이 저는 범죄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녹음 파일이 저희가 2시간 반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못 내놨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배업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저희 센터장들이요, 범죄자가 아닌 정말로 각 지역의 어르신들을 행복한 삶을 위하여 개선되어질 수 있는 최고의 수장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까면으로 네. 동작구 센터에서 제가 운영하는 센터장인데요. 지금 좀 아까 발표했는데 방문 목욕과 방문 간호가 1% 2%밖에 안 되는 이유 원인부터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창기 때는 2009년 6월부터 시작했는데요. 방문 목욕도 그렇게 1, 2% 아니었습니다. 방문 간호도 그렇고. 근데 원인은 방문 목욕을 기피해요, 우리 재가센터장들이. 왜냐면 수가가 낮고 1시간 하는데 2명 가고 까다롭고, 그러니까 기피하는 현세로 저버튼도 방문 목욕 어쩔 수 없이 뭐 할 경우 하는 거지 안 하고, 또 방문 간호는 원인 방문 간호 많이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방문 간호 지시서 발급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소변 폴리카티타 체인지 LTV 하는데 방문 간호 지시서 발급해주는 의사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따님이 치과 의사라는데 치과는 치과만 해주기 때문에 방문간호실 발급 안 돼서 신경외과 가서 정신과 가서 발급받아서 하긴 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 서울지구에 초탁의라든지 한 명 두고 방문간호실에서 발급해주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6개월이에요. 근데 6개월 금방 갑니다. 방문간호는 많지 않아요. 한 달에 한두 번 가거든요. 장로간호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것 좀 변화 좀 해줬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많이 늘어요. 왜냐면 방문간호 요구하는 분들은 1, 2등급이에요. 마상 환자이기 때문에 병원 방문간호 지시 발급받으러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이 다음에 저 끝에 네. 짤막짤막하게 하셔야지 하고 싶은 분 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앞에 계신 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또 말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짧게. 네, 저는 부평에서 주간보호하고 방문요양을 운영하고 있는 노은심입니다. 지금 제가 처음부터 석재은 교수님께서 발제하는 내용도 들으면서 지금 민간 기관이 오늘날까지 노인장기 요양을 인도에 이끌어오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발제 내용이 민간 기관에 대한 어떤 그 질에 떨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공공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밤낮 주야로 어떨 때는 보호자가 돼서 그들의 임종을 지키고 그 응급 상황에서도 24시간 응급실에서 갇혀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개인 민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공공기관에서 가능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단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통합 재가를 정말로 정책적으로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각 민간 기관에 그 자금의 판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요. 두 번째는 방문요양센터장님들에게 센터장의 그 버금가는 센터장에게 합당한 월급을 책정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에서는 모든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시립이나 구립이나 이런 기관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는 87%, 90%의 그 인건비 비율을 요구하시면서 어떻게 질의를 운운하십니까? 거기에 합당한 센터장의 월급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저는 저 성북에 있는 길상재가복지센터의 이탁수를 합니다. 네, 마이크 빨리 여기 갖다 주시죠. 네. 짤막하게 제안만 해주세요. 네. 여기 오신 분들은 다들 그 주야간 모센터라 저는 큰 데로군요. 그래서 저는 방문 요양하고 방문 모욕하는 쪽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통합 재가를 와가지고 느낀 게 아까 말씀하신 게 두 가지 방향으로 주야간 보호센터 중심과 방문관 중심을 했는데 저희는 그럼 과연 어디로 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혹시 석 교수님, 혹시 저희가 한다면 주야간 보호 쪽으로 통합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방문관 쪽으로 가야 되나요? 그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가 얘기했는데. 자, 그다음에 하시고요. 저희가 만약 한다면 주야간 쪽으로 하려면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생기는 주야간 이 다들 하면 어떻게 갈까 지금 막 무너질 듯 그러고 제가 방문 간호를 하는데 방문 간호 선생님을 급여를 줘야 되는데 간호 선생님 해가지고 간호사하고 중사를 하려면 저희 해가지고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할까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에 했으면 혹시 백 과장님 혹시 간호사님을 이렇게 방문 간호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그렇다면 저희도 통합적으로 가는 것은 조그만 데라 이 큰 분들하고 하면 마지막에 좀 손들어서 어렵게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요. 저 여자분. 그리고 이게 남자분이요. 예, 제가 아까 한 가지 빠졌는데요. 지금 주 5일째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양보호사들이나 사회복지사들 근무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일요일까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수급자들이 원해서요. 한 명이라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직원이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출근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거의 못 쉽니다. 오늘도요, 제가 여기 나오느라고 새벽 5시 반에 출근했다가 단돌이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들도 많고요. 경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를 한 명을 출근해야 됩니다. 일요일은 안 하더라도 토요일날 수가 30% 가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만 하는 거고요. 그 제안 좀 또 의견을 준대 파란색 남자분. 우리의 교분주간보호센터 운영하는 권 기자입니다. 저는 좀 제안이기도 하고 지금 제가 한 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수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가를 올려라 내려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수가가 어떻게 구성되어지는지 그 항목에 대해서 투명하게 보여줬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 발표자도 말씀하셨는데 투명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 운영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매출이고 그리고 그 매출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몰라요. 그런데 수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책의 변화, 서비스의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비용의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수가가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내려오면 그때 보면 작년 대비 올해 똑같은 어르신을 모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익 구조가 달라집니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된 건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진짜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같이 어떻게 본다면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면 공급체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주체라고 보신다면 투명하게 공개하시는 거. 그렇다 한다면 수가에 대해서 협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바뀌면 당연히 비용이 바뀌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비용이 바뀌는데 수가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운영하는 사람은 예상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수가 정책 하나에 대한 항목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네, 여기 가운데. 네,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좀 제한하고요. 네, 특별히 여기 계신 분은 제가 마지막에 두 번째 그 통합제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간호사를 채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방문 요양을 하면서 통합제가 시범 사업을 했는데 간호사 2명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것도 AN이 아니고 RN을 채용해야 되면은 한 사람당 인건비가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인건비 300에 간접 인건비가 한 60만 원 나갑니다. 그러면 두 사람 하면은 720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세한 기간에서 어떻게 통합제가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 또한 궁금하고 또 간호사 수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또 정무사는 안 돼요. 정무사는 할 수가 없어요. 통합제가에서. 아까 제가 유병선 그 토론자님이 말씀하셔서 그거를 제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중앙보호에서 통합제가를 하는데 AN이 가능합니까? 김희경 토론자님. RN이 합니다. RN만 되죠. 그렇다면 그 급여를 어떻게 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거는 다른 우리 백형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86.6%의 그 인건비 비율을 맞추고 나면은 저희는 한 130명의 수급자 어르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 급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설장 급여를 이렇게 인건비 비율에 맞춰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 이제 그게 5시 반 이제 클로징 타임이 됐는데요. 또 질문하실 그 제언, 네, 한번, 네, 저기 맨 끝에 그 앞에까지만 하시고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우리 과장님이 그냥 종합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고 우리 센터장님들 중에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과장님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네. 통합제가에서 센터장은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질문 끝났습니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네, 그래 계속 하시면 이제 이따 뭐. 예, 그리고 그 복지부에서 나오신 백형기 과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말이 너무 느리게 나와가지고 간호센터에서 처음에 오픈을 하고 나면 가장 힘든 게 지시서를 받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현장에서 계속 정말 간절하게 생각했던 게 의료기관에 복지부가 아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에 협조 공문을 좀 보내주셨으면 하는 거였습니다. 네. 대부분의 의사들이 방문간호 지시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 귀찮아합니다. 정기적으로 발급했을 때 비용이 얼마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내다 보면 의사 선생님들도 알게 되지 않을까, 좀 이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촉박하니까 그 앞에 남자분 아까 손 들었던 분. 네, 이제 5시 30분 이제 마칠 시간이 돼 있어요. 네. 예, 안녕하세요.
충남 서산에서 온 이규선입니다. 네. 박형기 고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케어링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인 그 센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아마 그 케어링에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센터도 가셨는데 그런 문제는 인근 시군으로 제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은 못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간단히 앞에 짤막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국회의원 분들이 다 가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이게 전달이 돼서 네, 갖고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됩니까? 남인순 의원님한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30초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 시간을 일부러 적게 배당하시려고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남인순 의원, 석재훈 교수님 자리 펼쳐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동원돼야 되나요? 통합재단을 가기 위한 전을 펼쳐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다 알고 오셔야 됩니다. 남인순 의원 어디 갔습니까? 네, 바꾸셔서 원래. 왜 10분 있다 가십니까? 중앙이라면서요, 주체라면서요. 네,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협회장. 장기한 기간이 96% 국민 만족도를 이룬 박문장 기관장들입니다, 여기. 이렇게밖에 배우를 못합니까? 국민들은? 왜 10분 있다 사진만 찍고 갑니까? 네,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톤 다운. 네, 그러나 지적할 부분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석재훈 교수님 발제자분, 저희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감세어가면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공공화를 주장하신 적 없다고요? 여기 몇 페이지에 나 있는지 보고 말씀드릴까요? 거점기관은 누가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거점기관이 소규모 영세기관, 민간기관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점기관이란 말로 말 회피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공공화, 대형화, 복합화라고 적어놓으시면은 말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윤경희 센터장입니다. 윤경희 센터장님이 앞으로 이 전체적인 통합재가 서비스 추진위원회 회장을 맡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니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한기업에 묻습니다. 제목을 장관기관이 표류하고 있고 혼란과 무진서만 가득하니까 답을 찾아주십시오라고 해놨던데 정말 우리 장관기관이 혼란과 무진서가 팽배합니까? 답이 없는 기관들입니까? 아닙니다. 국민 만족도 96% 누가 이뤄냈는데 네. 혼란과 무진서만 팽배하다고 우리 했습니까? 센터장님의 열이. 이런 제목 하나를 쓰실 때도 한기업 임원진님들 숙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석지훈 교수님, 남인순 국회의원님, 네, 충분히 그 얘기. 사회서비스원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서비스원 제대로 되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낸 세금이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네. 왜 이런 부분을 해피하고 그냥 사진만 찍고 갑니까? 정답 부탁드립니다. 네, 거기까지 하는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하시는 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석재훈 교수님이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싶다 그래서 말씀을 좀 차분하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좀 말씀하시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센터장님이 들 말씀하실 게 있나요? 아까 네, 그러면 10초, 15초씩 좀. 아까 방문간호 RNN 얘기하셨는데요. RN을 고용했을 때는 0.6점 가산이 붙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시간이 좀 나중에 얘기하세요. 끝나고. 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말씀하세요. 네, 얘기 안 하시는데. 네. 제가 먼저 할게요. 한기업 회원이신가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한기업 회원이신가요? 아니시죠? 저희가 이걸 준비한 것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찬성 반대가 아니라 교수님의 의견, 보건복지부 정책이 어떤가를 보고 우리 회원들한테 그걸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이걸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가 먼저 말드릴게요. 할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전남지부 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통합 전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보는 오늘 행태는 사실은 저희가 또 이거 정책 토론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지금 사실은 와요.
이것은 교수님하고 보건복지부 이분들은 초대 손님이라서 이런 거지만 저는 주인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모임을 만든 주인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출 건 갖추고 우리 회원들이 판단하게 하셔야 될 문제예요.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그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지 당신이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나중에 정책 토론을 다시 할 수가 고민을 생각을 이게 단순히 몇백만 원 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지부에서만 올라와도 몇백만 원 깨지는 돈입니다. 이게 네, 그런 얘기는 지금 우리가 제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석재현 교수님이 또 간략하게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하고 우리가 제도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다 고민한 있기 때문에요. 오늘 저 과장님도 그렇고 다 열린 마음으로 듣고 있으니까 그리고 A 정책 발표회가 아니고요. 앞으로 한번 어떻게 하면 잘 해볼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석재현 교수님 할 얘기 많지만 간단하게 15초만 얘기. 네. 일단 저는 아까 공공성 제가 말씀드릴 때 그 공공 운영 주체가 공급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제가 여러 발언 속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퍼에서 거점 통합재가센터는 준공공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거점 통합재가센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거점 통합재가센터는 권역별로 한두 개씩 있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모형이고요. 지금 그것을 뭐 정책에 제가 제 전문성을 가지고 제안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책화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저는 일단은 공공의 역할이 공공 주체의 역할이 그 공공성 전체 내에서 일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는 민간기관들이 아까 뭐 건보공단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항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시장화의 여러 가지 폐해들의 주 표적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방어해왔던 전문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선생님들 저는 제 말이나 제 그 연구의 소신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지 정치적 견해나 아니면은 기관의 입장만 내지는 이용자의 입장만 인력의 입장만 대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나름대로 제 전문성을 기반으로 균형 있게 사고하려고 노력하는 전문가이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참여한 것도 이전에 공공성 논의가 굉장히 촉발됐을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참가한 것은 저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이고 또 기관과 정책 간에 그리고 또 전문가 간에 소통이 필요하다고 항상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고 특히나 선생님들과의 그 대화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불편해하는 얘기를 더 중심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른 자리에서는 오히려 선생님들 입장들을 대변하는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네.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네. 다음 정정화 교수님도 잠깐 하셔야 돼요. 정정화 교수님도 잠깐 하셔야 돼요. 이따가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네. 네, 정정화 교수님도 간단히 저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현장에 정말 그 열의를 느낄 수 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22년 동안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환해야 된다고 해서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정책 방향성이잖아요. 방향성은 그걸로 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해관계 상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에 관련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토론회를 하는 거잖아요. 토론회를 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보건복지부에 이야기하셨으니까 우리 센터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6개월 되셨지만 오늘 열심히 받아 적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복지부가 정말 이 현장의 열기를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 전문가들은 교수들이 우리 현장에 100% 알 수 없죠. 그러나 현장을 알지 못하지만
현장에 아는 것보다 더 많은 네. 그 문헌과 또 여러 사례들을 알고 있다고도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고민해서 가는 것이 정책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고민합시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어려운 걸음을 하셨는데, 네. 아니, 전 되게 오늘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너무 열심히 듣고 잘 들어가지고요. 저는 여기 온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뭐 시원한 답을 못 드리고 뭐 수가 뭐 오르지 않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여튼 많은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정말 더 뭐 관련 부서랑도 협의하고 더 해가지고 최대한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뜨거운 이 공청회는 처음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 질문지는 제가 협회장님한테 꼭 저기를 하고요. 지금 아까 송정아 지부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어떤 정책 통합재가 서비스를 우리가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또 이렇게 많은 거를 현장 의견을 반영할, 아직은 아쉽지만, 그리고 여러분 여기 오시는데도 참 어렵지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을 넣어야 되고요. 왜 인사말만 하고 가는지, 그래도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항상 문제는 뭐냐면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건강보험공단이 왜 안 나오는지 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걸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감정이 섞인 걸로 하면 어떠한 정책, 좋은 정책 어젠다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훌륭하신 현장에 있는 센터장님을 위시로 해서 여기 앞에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여러분들이 상시적으로 구체적으로 A, B, C, D에 대한 어떤 거가 우선순위로 이게 반영이 될까를 정리해서 정책 제안을 재가복지협회장님한테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15년 동안 우리 처음에 제가 만들 때도 케어 매니지먼트 도입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교수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젊었을 때고. 그런데 지금 참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서 여러분들의 아쉬운 점을 여기에서 끝내지 말고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이비 부머 세대가 들어갈 10년, 15년에 우리가 과연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는 고령화되는데 계실까?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도 있지만, 그리고 가장 아쉬운 점은 여기에서 저기 한 건데, 민간과 공공과 학계의 협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은 여기 우리 세 분의 교수가 있지만 좀 이상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여러분을 괴롭히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오늘 이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이름을 적지 않는 사람 외에는 다 질문을 받고 했던 공청회는 제 교수 생활에서 처음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뜨거웠지만 저기 하시고, 멀리서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요 2열에서 모든 거를 기록하신 분들 있는데 저분의 거를 좀 양해를 얻고 협회 요원이 아니면 저거를 가져오셔서 기록으로 남기시면 정말 훌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노인 장기 요양 통합재가 정책과 제가 장기 요양 방향성에 대해서 모든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실 때 편안하게 잘 가세요. 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가실 때 그 물병과 그리고 가지고 온 소지품들은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